이번에는 43쪽에 17번째 지문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3쪽입니다. 43. 단어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firm입니다. firm. firm은 형용사로는 단단한, 확고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명사로는 한 회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 지금 글에서는 회사라는 의미로 쓰일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 complaint. 자, complaint는 불평 또는 뭔가 항의하고 불만을 갖는 걸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t 없이 그냥 complain이라 그러면 동사로 불평하다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cosmetic. 자, cosmetic이라 그러면 우리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에 뭐뭐 코스메틱 이렇게 써 있으면 화장품 종류를 말하고요. 화장품은 우리 형용사로는 거칠에 허울뿐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4번에 sticky. 자, 우리 어딘가에 스틱한다는 거. 스틱한다는 건 우리 스티커를 생각하시면 되죠. 어디에 붙어 있다. 그 무언가를 계속 놓지 않고 고수한다. 고집을 부린다, 붙어있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스틱에 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고요. 스티키한 건 우리 스티커처럼 끈적끈적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capture. 자, 우리 핸드폰에 캡처 기능 있죠. 그 순간 그 화면을 붙잡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opposite. 자, opposite 하면 엎어져 있는 거예요. 반대되는, 반대의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7번에 envelope. 자, 우리 envelope 하면요. 편지 봉투 할 때 그 봉투를 말하게 됩니다. envelope. 다음 8번에 contact. 자, 우리 contact me 하면 나에게 연락해, 연락하다. 동사, 명사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9번에 properly. 우리 ly 없이 proper 하면 적절하다라는 거고요. 형용사입니다. 적절한. 이번에는 ly 붙어서 부사니까 적절히, 적절하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자, 10번은 ly가 붙었는데도 형용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트는 명사로 가격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가격이 비싼, 대가가 많이 드는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다음 12번에 quality. 자, 우리 quality는 무슨 뜻이죠? 이 제품은 정말 퀄리티가 좋다. 질이 좋다는 거고요. 우리 반대말로는 양을 많이 표현하죠. 양은 영어로 quantity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번 competitor. 자, 우리 compete 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고요. compete는 동사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경쟁하다. 근데 여기는 끝에 or로 끝나면서 competitor 하면 경쟁자, 경쟁 상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지문은 한 글을 읽고 두 문제를 풀어야 되는 지문이고요. 41번은 글의 제목을 파악하는 문제. 그 다음 42번은 문맥상 가장 어색하게 쓰인 단어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연달아 있을 때는 먼저 이 문제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어색한 단어부터 고르고 어색한 단어를 고르면서 한 줄 한 줄 읽다 보면 전체적인 이제 주제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 단어 이상한 것부터 찾고 주제를 찾는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해석해 볼게요. The market's way of telling a firm about its failure is harsh and brief. 자, 마켓의 way는 자, 우리 시장의 way, 방식이라는 거죠. 자, 무엇의 방식이냐면 telling, 말하는 방식입니다. 자, 누구에게 말하는 방식이죠? firm이니까 한
네, 우리 아까 firm이 회사란 뜻이 있다 했죠. 회사에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하죠? It's failure. 그것의 failure. 실패. 실패에 대해 말하는 방식은 harsh. 하고 brief하다. 어떻고 어떻다? 네, 가혹하고 간결하다.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 회사가 실패했을 때 시장은 굉장히 단호하고 그런 간결하게 말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Not only are complaints less expensive to handle, but they also can cause the seller to improve. 자, 우리 예전에도 한번 배웠던 표현 덩어리네요. Not only, but also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옆에다 한번 쓰고 가겠습니다. Not only A, but also B. 자, 이거 무슨 뜻을 가진 표현이었었죠? A뿐 아니라 B도 이런 식으로 가능했던 표현이죠. 그러면 여기서 A는 complaints가 less expensive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cause할 수 있다. 이런 구조네요. 그러면 complain이니까 불평인 거죠. 불평이나 불만들이 less expensive 어떻다는 거죠? 덜 비쌀 뿐만 아니라 여기서 to는요. 이렇게 형용사 뒤에 오는 to는 뭐 하기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많이 됩니다. 핸들하기에는 불평이 덜 비싸다. 즉 다루기에는 덜 비싸대요. 뿐만 아니라 우리 but also 이번에 뿐만 아니라 라고 해석해야 되죠. 그 뿐만 아니라 they can cause the seller to improve. 자, 여기서 불평이 값이 비싸지 않을 뿐만 아니라 cause 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cause는 유발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고요. 우리 cause는 네, 이렇게 뒤에 나오는 to랑 세트로 쓰입니다. cause A to B 해서 A가 B 하도록 유발하다. 그럼 누가 뭐 하도록 유발한다? seller. 판매자죠. improve니까 뭐 하도록? 네, 향상하도록 유발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The seller may learn something as well. 자, 그 판매자는 아마도 배운대요. something. 무언가를 배운다고 합니다. 우리 as well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표현이 되죠? 네, 뭐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뜻이죠. 그러면 지금 이 문장으로 봤을 때 이제 시장은 실패를 회사한테 굉장히 가혹하게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겠죠. 이제 회사의 실패 하면 아마 이제 고객들이 불평을 하고 complain, 비난을 할 겁니다. 근데 이 비난은요, 성질이 어떻냐면 지금 not only A, but also B 이런 구조가 나왔죠. 그러면 불평이라는 건 다루기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음. 그러니까 그만큼 대가가 엄청 크지도 않고요. 그리고 판매자를 어떻게 하게 유발한다?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성장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이 글에서는 이 불평과 비난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B 자리에 있었던 데이, 이 데이가 가리키는 건 아마도 불평이 되겠네요. 그죠? 불평은 회사를 성장시키게 유발하기도 한다. 이걸 통해서 판매자가 배우기도 하고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요. 시장의 방식은 우리 harsh and brief였죠. 가혹하면서도 brief, 간결하다. 불평은 네, 핸들하기에, 다루기에 비용이 덜 뿔 뿐만 아니라 향상될 수로 만들 수도 있다. 판매자는 as well,
네, 또한 교훈도 얻을 수 있다. 배울 수도 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I remember a cosmetic company that I received complaint about sticky sunblock lotion. 자, 나는요, 한 회사를 기억하는데 코스메틱이니까 한 화장품 회사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자, 회사는 회사인데 어떤 회사죠? 이 덩어리가 하는 역할은 회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꾸밀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대시 뭐기 때문에 뒤에가 주어가 없는 걸로 봐서는 명사가 없으니까 관계대명사 대시였기 때문에 앞에 말을 꾸밀 수 있습니다. 자, 한 화장품 회사를 기억하는데 어떤 회사요? Received complaint. 한 불평을 receive. 받았던 회사요. 자, 뭐에 대한 불평이죠? Sticky sunblock lotion. 우리 sunblock lotion이라 그러면 우리 선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태양을 막아주는 그런 로션에 대해서. 근데 어떤 선크림이냐면 sticky. 어떤 거죠? 끈적끈적한. 우리 선크림을 발랐는데 너무 끈적끈적하면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한 회사가 그걸로 비난을 받았나 봅니다. At the time, 그때 all such lotions, 모든 그러한 로션들은 were more or less sticky. 여기서 우리 more or less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더 또는 덜. 자, 이 표현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그 당시에 그런 선블럭 로션들은 more or less sticky했다. 어땠다는 거죠? 뭐 거의 그 정도로는 거의 다 끈적끈적 거렸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끈적했다. So, 그래서 the risk of having customers buy product, having customers buy product from a rival company was not great 이라고 합니다. 우리 so는 그래서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그러면 리스크는 위험이란 뜻이니까 자, 위험이 위험은 위험인데 무엇의 위험이죠? having. 고객들을 have 하는 거의 위험. 자, 우리 여기서 have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여기서 have 뒤에 구조는요. 누구를 뭐뭐하게 have 한다. 그러면 고객, 커스터머는 고객이니까 고객들을 사도록 가진다 이러면 좀 이상하죠. 여기서는 have를 우리 사역동사처럼 뭐뭐하게 한다, 뭐뭐하도록 시킨다 이 정도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자, 고객을 뭐하게 하는 위험인 거죠? buy product, 제품을 사게 하는 위험이요. 뭐로부터 사게 하는 거? from a rival company, 우리 경쟁 회사로부터 사게 하는 그런 위험은 was not great, 어떻지가 않았다. 우리 위험이 great하다라는 건 위험이 훌륭하다 이러면 이상하죠. 위험이 크지가 않았다 이 정도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more or less, 거의, 다소 이런 뜻을 가진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로션들이 그 선크림들이 거의 다 끈적거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다른 회사 거 A 회사 제품을 사나 B 회사 걸 사나 C 회사 걸 사나 사실 라이벌 회사로 가게 하는 게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실 가도 다른 회사가 그렇게 끈적거리지 않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자, 빈칸 채워볼게요. 나는 sticky sunblock lotion, 끈적거리는 sunblock lotion, 선크림 로션에 대해 그 자외선 차단 로션에 대한 불평을 받은 회사를 기억한다. 그 당시에 로션은 모두 more or less, 다소 어느 정도는 끈적거렸고, 그래서 고객들에게 라이벌 컴퍼니로부터 경쟁사, 경쟁 회사겠죠. 경쟁하고 있는 라이벌 회사로부터 제품을 사게 하는 리스크,
위험은 그렇게 큰 건 아니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장에서 이게 이 so부터 great까지 해서 리스크가 주어고 was 부분이 동사죠. 지금 리스크가 단수기 때문에 was로 잘 써져 있고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 이렇게 주어 동사를 잘 파악하면서 읽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더 볼게요. But 그러나 this was also an opportunity. 자, 이것은요 또한 뭐였다? 기회였다. The company managed to develop a product that was not sticky and captured 20% of the market in its first year. 그 회사는 manage to 했다. 자, 우리 manage to 뭐뭐뭐는 무슨 뜻이죠? 간신히 무엇을 해냈다.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겁니다. develop 했대요. 즉 발전시켰다. 개발했다는 거죠. 한 프로덕트, 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자, 다행이네요. 제품은 제품인데 어떤 제품이죠? 네, 우리 대 덩어리가 이 상품을 꾸며준다고 보겠습니다. Not sticky, 끈적거리지 않는 그런 상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캡처했대요. 네, 캡처했다는 건 뭐 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 순간을 포착하다 이런 뜻이었죠. 근데 20%를 포착하다, 포획하다 이러면 이상하니까 20%를 점유했다, 가졌다 이렇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20%를 가지게 되었대요. 마켓, 시장에서요. 우리 시장에서 20%면 거의 5분의 1이 이 회사 선크림을 산다는 건데 굉장히 많은 비율이죠. In its first year, 네, 첫 해에 그렇게 20% 점유율을 가지게 됐습니다. Another company had the opposite problem. 네, 또 다른 회사는 opposite 문제를 가졌다. opposite 하다는 건 우리 정반대라는 거죠. 정반대 문제를 가졌습니다. 자, 한국어부터 채워볼게요. 또한 이것은 opportunity였다. 기회였다. 그리고 또 다른 회사는 opposite problem을 가졌다. 정반대의 문제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지금 일단 42번 문제가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였는데 아직까지는 문맥상 그렇게 이상한 게 보이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A번에서도 향상할 수 있게 들었다. 크게 이상해 보이지 않고 위험이 크지 않았다. 대부분 다른 회사도 끈적거렸으니까 위험이 크지 않았다. C번에 정반대 문제 가졌다. 그럼 이제 아래에서 반대 문제가 나오기만 하면 C번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Its products were not sticky enough. 자, 그것의 제품은 not sticky. 뭐하지가 않았다? 네, 충분히 끈적거리진 않았대요. 우리 enough는 충분히, 충분한 이런 뜻을 가지고요. 앞에 나오는 형용사를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끈적거리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 등장했던 회사는 이제 선크림이 이제 끈적인 걸로 비난을 받았죠. 그리고 지금 나중에 이거를 이제 끈적이지 않는 걸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을 높게 이제 차지할 수 있게 성공을 했고요. 지금 반대되는 케이스를 말하고 있죠. 이 두 번째 회사는요, 오히려 선크림이 끈적임이 없었어요. 그죠? 충분히 끈적이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The company was a loyal post office in Europe, and the product was a stamp. 자, 근데 그 회사는 어떤 회사였냐면요. 대문자로 회사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포스트 오피스 하면은 어디죠? 네, 우체국 관련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회사 이름이긴 하지만 뭔가 우체국 관련된 회사인가 봅니다. 유럽에 있는 그런 회사였고, 그리고 그 프로덕트, 그 상품, 제품은 어땠다? 스탬프, 뭐였다는 거죠? 우표였대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잘못 썼네요.
두 번째 회사는 선크림이 끈적거리지 않은 게 아니고 네, 제품이 끈적거리지 않는다 했는데 그 제품은 뭐다? 네, 우표입니다. 두 번째 회사는 우표. 뭐 선크림이 끈적거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표가 끈적거리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편지 봉투 같은 거를 하고 뒷면에다가 우표를 붙여야 되는데 우표가 잘 떨어지면 이 스탬프가 잘 떨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The problem was that the stamp didn't stick to the envelope. 역시 문제가 있네요. 자, 문제는 that 땡땡땡이라는 것이었다. 자, 여기서 that은 뭐뭐라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that은 무슨 that인 거죠? 접속사 that이겠죠. 자, 뭐라는 게 문제였냐면 그 우표가 envelope은 봉투였습니다. 봉투에 뭐 하지 않는다? stick. 우리 스틱은 어디에 붙는다, 달라붙는다는 거죠. 달라붙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아까 그러면 10번도 어퍼시티라는 말이 이상하지가 않네요. 그죠? 선크림은 오히려 끈적거려서 비난받았고 우표는 끈적거리지 않아서 비난받았으니까 반대되는 케이스가 많네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요. 그 회사의 상품은 이너프하게 끈적거리지 않았다. 충분히 끈적거리지 않았다. 문제는 스탬프가 인벨롭에 스틱하지 않는 거였다. 우표가 인벨롭 봉투에 스틱 달라붙지 않는다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Management contacted the stamp producer who made it clear that if people just moistened the stamps properly, they would stick to any pieces of paper. What to do? 자, 매니지먼트가 컨택트했다. 매니지먼트는 경영진을 말합니다. 자,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관리자들이 프로듀서니까 그 우표를 생산하는 사람, 생산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네. 자, 근데 그 생산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 우리 뒤에 나오는 who는 관계대명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후 덩어리가 하는 역할은 아마도 이 생산자를 꾸며주겠죠. 자, 어떤 생산자한테 연락을 했냐면 made it clear. 자, 무언가를 clear, 명확하게 만든 생산자였대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경영진이 뭔가 이제 문제점을 파악했겠죠. 아니, 우리 스탬프 왜 이래? 하고 이제 누구한테 연락을 했죠? 생산자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 생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무언가를 명확하게 만들었어요. If people just moistened properly, they would 어쩌고 paper. 이것을 명확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뭘까요? 뭘 명확하게 만든 거예요? 앞에 부분만 보고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습니다. clear 앞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made의 목적어 자리인데 알 수가 없으므로 얘는 무슨 목적어? 네, 가목적어가 되겠죠. 그럼 진짜 목적어는 that부터 끝까지 얘가 진짜 목적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산자는요. 여기서 that은 뭐뭐라는 것 이렇게 접속사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뭘 명확하게 만들었냐면 if 만약에 people 사람들이 단지 그 스탬프를 프로펄리하게만 모이스트 한다면 우리 모이스트 한다는 건 뭐 한다는 거죠? 모이스트 하면 우리 습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이스트 수분을 주다 적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충분히 적시기만 하면 properly 적절히 적시면요 they would 그들이 뭐 할 거다? stick to
달라붙을 거다. any 어느 piece of paper 어느 종이 조각이라도 붙을 거다. 뭐 어느 장의 종이라도 붙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경영진이 뭐라고 화를 냈는데도 이 생산자가 뭐라 그랬냐면요. 그거 소비자들 사람들이 적시면 돼요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what to do?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만약 사람들이 스탬프를 우표를 properly 적절히 모이스튼 한다면 뭐 수분을 준다 뭐 적시기만 한다면 어떤 종에도 달라붙을 거다. 이게 목적어였죠. 그것을 명확하게 만들었어요. 단호하게 말을 한 거죠. 적시기만 하면 되는걸요. 뭘 그러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Management didn't take long to come to the conclusion that it would be less costly to try to educate its customers to wet each stamp rather than to add more glue 라고 합니다. 자, 경영진은 didn't take long. 자, didn't take long. 이건 어떻게 번역을 할까요? 길게 들이지 않았다. 네, 여기서는 take가 시간을 의미하는 거겠죠. 시간이 오래 take, 걸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죠? Come to the conclusion. 자, 우리 come to the conclusion. 어디로 오는 거예요? conclusion이 결론이란 뜻이니까 네, 결론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자,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자, 뭐라는 결론이요? It would be less costly. 뭔가가 우리 costly는 비싼이란 뜻이죠. 값이 드는. less니까 덜 비쌀 거라는 결론을 내놨나 봅니다. 그럼 여기서는 자, 그것이 덜 비쌀 거라는 결론. 자, 여러분은 여기서 이 그것이 지금 주어 자리에 있는데 뭐가 덜 비쌀 거라는지 바로 알 수 있을까요? 네, 알 수가 없어요. 좀 더 뒤에까지 읽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주어 중에서도 해석이 안 되니까 가주어고요. 그럼 덜 비싼 진짜 주어는 어디가 있죠? 네, 이 to부터 이 끝에가 이제 진짜 주어죠. 뭐가 덜 비싸대요? try to. 뭐 시도하는 거. 노력하는 게 try to 하는 거죠. educate its customer. educate 한다는 건 교육시키는 거죠. 그것에 네, 뭐 소비자, 고객들을 오히려 교육시키는 게 덜 비쌀 거라고 생각했대요. 교육을 시키긴 시키는데 네, 뭐 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거죠? wet, 적시도록. each stamp니까 각 우표를 적시도록 교육시키는 게 덜 비쌀 거라고 생각했대요. rather than to add more glue. 자, 우리 rather than 뭐뭐뭐 하면 뭐뭐 보다는 이런 뜻이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적시도록 교육하는 게 뭐보다 덜 비쌀 거다? add more glue. add는 추가하는 거죠. more glue니까 더 많은 glue는 뭐죠? 풀이죠. 그럼 지금 이 문장에 의하면 무슨 뜻이냐면 경영진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소비자한테 풀을 먼저 교육시키는 거죠. 종이 스탬프 우표를 그 생산자에 따르면 적시기만 하면 된다면서요, 그죠? 적시세요라고 이제 소비자들한테 교육시키는 거야. 뭐
뭐 영상을 보여주든 뭐 설명서를 넣든 이런 거랑 그냥 자기네가 그죠? 그냥 회사가 그냥 우표를 만들 때 그냥 아예 애초부터 풀을 추가하는 거. 이 두 개 중에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교육을 시키는 게 그죠? 소비자들을 교육시키는 게 덜 비싸다. 그러면 회사가 풀을 추가하는 게 더 비싸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결론을 내렸으면 그럼 회사는 뭘 해야 되죠? 회사는 더 싼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소비자한테 교육을 시키겠죠. 풀 추가하는 건 돈 아까우니까, 너무 비싸니까 동영상을 유포하든 설명서를 뽑아내든 해서 소비자들을 물을 더 붙이라고 적시기만 하면 된다고 교육시켰을 겁니다. 그게 더 싸니까요. 그 다음 거 볼게요. The stamp producer was told to add more glue and the problem didn't occur again. 자, 근데요. 그 우표 생산자가 was told. 자, 수동태입니다. 텔은 말하다인데 말하다의 수동태니까 듣는 거죠. 들었대요. 뭐 하라고 들었죠? 더 많은 풀을 어떻게 하라고? 추가하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문제는 didn't occur. 뭐 하지 않았다? 발생하지 않았다.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여기 조금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우리 D번에서 소비자를 교육시키는 게 덜 비싸다고 값이 덜 든다고 생각했다면서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생산자한테 풀을 추가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를 교육시키라고 했겠죠. 더 비싼 쪽을 회사가 생산자에게 시켰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D번을 뭐라고 했으면 말이 될까요? 덜 비싼 게 아니고 더 비쌌다. 소비자를 교육시키는 게 너무 이게 비싸니까 이건 거죠. 원래 D번이 몰이 답인 거고 이게 너무 비싸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풀을 추가하자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우표에 add more glue 더 많은 풀을 add 뭐 추가하는 것보다 뭐 첨가하는 것보다 고객에게 우표를 적시도록 educate 시키려고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이 비용이 덜이라고 써 있었지만 우리는 더라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more이라고 공부를 해야 되죠. more 그럴 거라는 conclusion에 도달했다. 결론에 도달했다. 그거에 오래 걸리지 않았고 더 이상 문제는 didn't occur again 다시 occur 일어나지 않았다,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평을 듣고서 해결책이 결론은 그렇게 일일이 소비자한테 말하느니 차라리 우리가 더 추가하자 쪽으로 결론을 낸 겁니다. 마지막 줄 보겠습니다. Since it's better for the firm to have buyers complain rather than go elsewhere, it is important to make it easier for dissatisfied customers to complain. 자, 우리 since라는 단어는 뭐뭐 때문에 because랑 똑같이 쓸 수 있죠. 뭔가가 better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 그것이 더 낫다. 우리 better는 더 나은이란 뜻이죠. 여기서 it을 해석할 수 있나요? 네, for the firm. 회사에게 뭐가 더 나은지 이 문장 안에서는 아직은 모릅니다. 주어지만 해석이 안 되는 가주어죠. 그럼 뭐가 더 낫대요? to부터 complain까지. 이게 진짜 주어입니다. 뭐 하는 것이 더 낫는 거죠? have. 아까 have가 누구를 뭐 하게 허락하다, 뭐뭐 하게 시키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buyer
고객들이 뭐 하게 하는 게 더 낫대요? complain. 불평하게 하는 게 낫대요. rather than은 무슨 뜻이었죠? 뭐뭐 보다는. 뭐보단 낫대요? go. 네, 가게 하는 것보다는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괄호를 좀 다시 묶을게요. 미안. 여기서 끊지 않고 네, 여기 elsewhere에서 끊겠습니다. 그러면 이 complain 하게 하는 게 뭐보다 낫다? 가게 하는 것보단 낫대요. elsewhere. 뭐 다른 곳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이 우표 덜 끈적거려 하면서 네, 이제 불평을 했죠. 근데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우표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더니 결국에는 회사가 풀을 추가하도록 개선을 하게 됐고요. 그죠? 아까 맨 앞에서 봤을 때도 또 어떤 사연이 있었죠? 선크림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끈적거린다고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회사가 어떻게 했죠? 덜 끈적거리는 걸 개발했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쪽으로 지금 회사가 계속 개선되는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다른 데 가는 게 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결국 나은 거예요? 불평이 나은 거예요. 그렇죠? 불평을 하게 했더니 오히려 이게 회사에게는 득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it is important. 뭔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to make it easier. 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구조가 복잡한데요. 역시 이번에 it is important. 중요하대요. 뭐가 중요한 건지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가짜 주어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죠? to부터 네, complain까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이 중요한 거죠? make it. 만드는 것이 중요하대요. 구조가 장난이 아니네요. 자,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건 뭘까요? easier는 더 쉽게입니다. 바로 알 수 있을까요? 뭘 쉽게 만드는지. 네, 목적어 자리인데 알 수가 없어요. 가목적어예요. 그러면 뭐를 더 쉽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to complain. 뒷부분 보이시나요? 얘가 진짜 주어예요. 자, 이번에는 make 뒤에 있는 it을 가리키는 진짜 목적어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죠? for dissatisfied customers. 고객은 고객인데 어떤 고객에게? 네, 불만족한, 만족하지 못한 고객에게 complain 하는 걸 더 쉽게 만드는 게 중요하대요. 뭐 하는 거? 네, 불평하는 거죠. complain. 고객에게 불평하는 걸 쉽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결론이 나고 있죠. 이 글쓴이 입장에서 불평은 어떤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좋은 거다. 고객이 다른 곳에 화나서 다른 라이벌 회사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불평을 하게 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회사에게 중요한 건 뭐다? 이 불만족한 고객들이 뭘 더 쉽게 해줘야 된다? complain. 불평하는 걸 쉽게 만들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요즘 회사들이 고객 만족센터 이런 것도 열고 게시판도 열어서 불만족한 사항을 접수할 수 있게도 해주고 이렇게 불평을 할 곳을 열어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평이 회사에게 어떻게 되기 때문에 결국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다른 곳에 가게 하는 것보다 불평하는 것이 나은 일이기 때문에 dissatisfied customer. 불만족한 고객들이 complain. 불평하는 걸 더 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러 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단어 잘못됐던 건 몇 번이었죠? 42번부터 풀자면 우리 D번이 잘못됐었죠.
D번에 less를 more이라고 바꿔야 말이 됐었고요. 제목은 아마 이제 고객의 불평이 오히려 회사를 어떻게 만든다? 회사를 성장시킨다. 회사가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1번 Designs that matter the most to customers. 디자인인데요. 어떤 디자인이죠? 가장, 우리 the most는 가장이란 뜻이죠. 가장 to customer. 소비자에게 matter한 디자인. 우리 matter은 중요하다라는 동사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디자인. 우리 디자인 관련된 내용 아니었죠. 2번 complaint, 불평이래요. Why firms should welcome them? 도대체 왜 회사들이 그것들, 여기서 그것들은 불평 말하는 거겠죠. 불평을 welcome, 환영해야만 할까? 자, 우리 지금 조금 답이 좀 함축돼 있긴 합니다. 왜 환영해야 되죠? 불평이 어떻기 때문에? 회사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 2번은 멋있는 제목이 될 수 있겠네요. 이거에 대한 답이 우리 글에 써 있으니까요. 왜 고객들의 불평을 환영해야 되는지. 3번 Cheap prices don't necessarily mean low quality. Cheap price, 싼 가격은 necessarily, 반드시, 필연적으로 의미하는 건 아니다. low quality니까 낮은 질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싸다고 해서 질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내용 아니죠.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내용 아닙니다. 그 다음에 more sticky or less sticky. 더 끈적거릴까 덜 끈적거릴까. unsolved problem. 그것이 바로 unsolved.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자, 과연 더 끈적거리게 할까요? 덜 끈적거리게 할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 아니었죠. 5번 Treat your competitors like friends, not enemies. 자, 너의 competitors, 경쟁자들을 어떻게 treat, 어떻게 대해라? 네, like friends, 친구처럼 대해라. not enemies, 적처럼이 아니라 친구처럼 대해라. 경쟁자들이랑 친하게 지내세요. 이런 얘기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